7탄원 정비례와 반비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부터 정비례 그래프랑 반비례 그래프라는 걸 배울 건데, 그거를 배우기에 앞서서 일단 좌표 평면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변수와 상수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필요한 사전 개념들, 그거를 정리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1번부터 보겠습니다. 변수와 상수를 구분해서 서술하래요.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하는 수, 상수는 항상 변하지 않는 수를 말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보면 변수라는 거는 x, y, 이건 예시를 든 거예요. x, y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를 변수라고 합니다. 결국의 핵심은 변한다는 거예요. x랑 y 같은 문자, x랑 y가 아닐 수도 있고 다른 문자일 수도 있는데,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거, 변하는 거, 그런 값을 변수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상수는 뭐라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했죠? 변수와는 다르게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수나 문자를 상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징이 있죠. 변수 같은 경우는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라고만 썼는데, 상수는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수나 문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밑에도 써져 있긴 하지만 결국에 상수는 문자가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배울 개념인데 조금 먼저 미리 설명을 해보자면, y는 2x, 이런 식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정비례 관계를 가진 x와 y,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여기서 상수를 찾아본다면 당연히 2가 되겠죠. 그리고 변수를 찾아본다면 x랑 y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x에 원하는 값 아무거나 넣었을 때 x가 1이면 y는 2, x가 2이면 y는 4, x가 3이면 y는 6, 이런 식으로 쭉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x도 변하죠. 그리고 x가 변함에 따라서 y도 변하고, 얘네는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는 숫자들인 거죠, x랑 y는. 근데 이 2는 변하지 않죠. 계속 똑같이 x에다가 2를 곱해서 y를 만들고, 1에 2를 곱해서 y를 만들었고, 2에 2를 곱해서 y를 만들었고, 3에 2를 곱해서 y를 만들었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 관계에서 여기 있는 2 같은 걸 상수, 여기에 있는 x랑 y 같은 거를 변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나 상수가 문자가 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런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y는 ax,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문자가 상수가 될 때는 항상 이렇게 붙여줍니다. 단 a는 상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문자가 상수이다, 이런 말을 덧붙여 준다면 문자도 상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보고 이 식에서 변수가 뭔지 상수가 뭔지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죠, 나중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의 점의 좌표란 무엇인가? 또한 점 P의 좌표가 알파벳 A일 때 기호로는 어떻게 표시하는지 써봐라. 수직선 다들 아시죠? 이렇게 생긴 이 가로로 이렇게 길게 이어진 수직선.
그리고 여기 있는 점들 뭐 숫자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0, 1, 2 뭐 이런 식으로. 수직선은 이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죠.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지고, 이런 걸 수직선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위에 어떤 점 P가 있대요. 여기를 P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거의 좌표가 A래요. 그럼 여기가 A였단 소리죠. 이 점이 나타내는 숫자가 A였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런 말인데, 점 P의 좌표가 A이다. 그거는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P를 이렇게 쓴 다음에 괄호를 치고 괄호 안에 P의 좌표의 값을 써주시면 돼요. 이게 점 P의 좌표가 A이다 라는 말입니다. 수직선 위에 점의 좌표가 무엇인지 정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걔를 써보면, 수직선 위의 점에 대응하는 수를 그 점의 좌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점 P의 좌표, 즉 점 P가 수직선에서 대응하는 수가 A일 때 기호로 P, A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이 이렇게 찍혀 있고 여기에 숫자가 1이었어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1이다. 뭐 이 점의 이름이 A였다면 A,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말로 풀어 쓴다면 점 A의 좌표는 1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고. 수직선은 아마 다들 아시는 개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3번.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쓰고, 두 점, 이 A랑 B라는 점이 있었네요. 이거의 중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딱 중앙에 찍혀 있는 점. A가 이거고 B가 이거라면 얘네들의 정중앙에 있는 점을 중점이라고 하거든요. 걔네의 좌표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수직선 하나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점의 이름을 C라고 할게요. 좌표가 1인 점, 그 다음에 좌표가 3인 점, 이 점을 D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네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당연히 이 점의 좌표에서 이 점의 좌표 빼시면 이 사이의 거리가 나오겠죠? 빼시면 얼마예요? 2. 결국에 큰 점의 좌표에서 작은 점의 좌표를 빼면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는 말이네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시면 돼요. 이거는 뭐 각각의 점에 대응하는 좌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점 A랑 점 B라는 예시가 나와 있잖아요. 걔네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A랑 B라는 두 개의 점이 있어요. 지금 제가 임의로 B를 더 오른쪽에 그렸죠? 수직선은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갈수록 숫자가 더 커지는 거니까 지금 B의 좌표인 스몰 b가 얘보다는 더 큰 수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는 그냥 B-A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이제 절대값 배웠잖아요. 유리수와 정수 배웠을 때. 이런 식으로 점이 나와 있을 때 숫자로 직접 줘가지고 큰 수랑 작은 수가 뭔지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스몰 a와 스몰 b의 대소 관계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네 거리는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절대값 a-b 이런 식으로도 쓰실 수 있어요. 이제 절대값을 붙였으면 얘가 더 크든 얘가 더 크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결과는 양수로 나올 거고. 예를 들어서 a가 3, b가 1이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절대값 2니까 당연히 2가 나올 거고 a가 1, b가 3이어도 문제없죠. 절대값 마이너스 2. 근데 이건 어차피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로 양수로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죠. 둘의 대소관계를 모른다면 a와 b의 대소관계를 모른다면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얘는 이렇게 살짝만 옆에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점 A와 B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예상하시겠지만 이런 두 점이 있을 때 중점의 좌표는 두 점의 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돼요. 외우기 쉽죠?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거를 좀 잠깐 봐보면 뭐 여기에 지금 제가 A랑 B 그려놨으니까 중점 가운데 이렇게 찍어볼게요. 그리고 이 중점의 좌표를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좌표를 표현하려면 일단 중점이니까 A로부터 떨어진 거리랑 B로부터 떨어진 거리랑 이렇게 두 개 같겠죠. 그게 중점의 정의니까.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면 지금 표시한 이 짝대기 두 개 이만큼의 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있으면 A라는 점에서 그 거리만큼 오른쪽으로 떨어진 점의 좌표가 M의 좌표네요. 그럼 이 거리가 얼마냐? 이것도 알고 있죠. B 빼기 A잖아요. 그걸 2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의 거리가 2분의 B 빼기 A가 되겠네요. M이라는 점은 A라는 점으로부터 2분의 B 마이너스 A 만큼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죠.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좌표 이 거리만큼을 더해줘야 되겠네요.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M의 좌표를 써보면 A의 좌표인 A에서 2분의 B-A만큼 오른쪽으로 더 떨어진 점 이렇게 되겠네요. 얘를 통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결국에 이렇게 나옵니다. 반대로 B에서 이만큼을 빼도 똑같아요. 이 B라는 점의 좌표에서 이만큼 더 왼쪽으로 갔다 해서 스몰 b에서 이만큼의 거리를 빼주셔도 똑같이 나옵니다. 외우기 어렵지 않으니까 중점의 좌표는 두 점의 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다음 점들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래요. 수직선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 0을 여기다 중앙에 찍을게요. 근데 B는 좌표가 0이네요.
그럼 여기를 B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A라는 점은 좌표가 마이너스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지는 거니까 이쪽이 음의 방향입니다. 이쪽이 숫자가 커지는 거니까 양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격을 똑같게 해서 조금 그려놓고 A점의 좌표는 얼마예요? -2. 여기에 찍히겠네요. A. 결국에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보고 그 숫자가 수직선 위에서 A라는 점에 대응하는 수겠구나. 이걸 연결시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C는 여기, 좌표가 A니까 여기 있을 거고 D의 좌표는 -4니까 이쯤에 있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5번 볼게요. 이제 5번부터 용어들이 나오죠. 좌표 축, 좌표 평면, 순서상, 점의 좌표 이런 게 나오는데 방금까지 4번까지 뭘 봤냐면 수직선 위에 점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직선 위에 여기에 놓인 점들을 봤는데 이제 이 축이 하나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좌표 평면을 배워보겠다는 말이거든요. 일단 좌표축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수직선이 방금 수직선 하나 더 늘어날 거라고 했죠. 점 5에서 이거 알파벳 5입니다. 수직으로 만나게 될 때 가로의 수직선을 X축, 세로의 수직선을 Y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X축과 Y축 이 두 개를 통틀어서 좌표축이라고 부릅니다. 또 두 좌표축의 교점은 만나는 점이란 뜻이죠. 이 만나는 점을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만난다는 말은 방금 이런 수직선 배웠죠. 가로 수직선. 근데 여기에 세로 수직선 하나 이렇게 추가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적혀 있어요? 가로 수직선을 X축이라고 한대요. 그럼 여기가 X축이란 말이겠죠. 세로 수직선을 Y축이라 한대요. 이 세로선을 Y축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통틀어서 좌표 축이라고 부른다는 거고 두 좌표축의 교점, 만나는 점, 여기겠죠? 여기를 원점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번 볼게요. 좌표 평면. 방금 설명한 좌표축이랑 관련이 있겠죠. 먼저 적어보면 좌표 평면이라는 거는 좌표축이 정해져 있어서 점의 위치를 좌표로 나타낼 수 있는 평면을
좌표 평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수직선 배웠잖아요. 근데 수직선을 사실 왜 쓰냐? 뭐 그냥 점을 표시해서 얘네 둘의 크기 비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럼 왜 굳이 좌표측을 하나 더 새 수직으로 세우는 짓을 하냐? 이것도 점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평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네모난 평면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임의의 위치에 점이 이렇게 빡 찍혀 있어요. 그러면 이 점의 위치를 내가 말하고 싶어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 점이 여기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네모 평면만 있으면 어때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약간 오른쪽 아래에 있어, 이 정도로는 말할 수 있겠는데 친구도 똑같이 이 위치에 점을 딱 찍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걸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좌표축을 설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이 평면 위에 찍혀있는 이 임의의 점, 임의의 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가 X축이고 Y축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를 뭔가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 X축에 그대로 표시했어요. 이 점이 여기로부터 떨어진 만큼을. 그리고 이 점이 여기로부터 아래로 얼마나 떨어졌는지 여기에 딱 B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는 친구한테 정확한 위치를 말해줄 수가 있겠죠. 이 점은 이 원점으로부터 두 좌표축이 만나는 이 원점으로부터 X축으로는 오른쪽 가로축 방향으로 A만큼 떨어져 있고, 이 두 개의 축이 만나는 지점으로부터 세로축 방향으로는 B만큼 밑으로 떨어져 있어. 이렇게 말하면 친구도 정확하게 이 위치에 점을 찍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 평면이라는 걸 설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의 좌표를 표시하는 방법은 뒤에서 또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 다음 순서쌍. 순서쌍은 한번 적어볼게요. 두 수의 순서를 정하여 짝으로 나타낸 것. 이렇게만 쓰면 어려우니까 그냥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3, 5 지금 짝으로 나타냈죠. 이런 것들을 순서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3을 이제 좌표 평면에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점의 좌표를 쓸 때 항상 X좌표를 먼저 쓰고 Y좌표를 뒤에 써요. 그러면 숫자가 두 개니까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데, 걔네를 순서를 맞춰서 앞에 X좌표를 쓰고 가운데 콤마를 쓰고 뒤에 3이라는 Y좌표를 쓰고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0,3이라는 거를 순서쌍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점의 좌표. 좌표 평면 위에 점 P의 좌표가 X좌표가 A, Y좌표가 B일 때 이 점의 좌표를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거 순서쌍이라고 하죠. 순서쌍 A, B를 A, B라고 읽습니다. 점 P의 좌표라 하고 기호로 P, A, B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까 수직선이랑 똑같죠? 이 점의 이름 쓴 다음에 뒤에다가 그 점의 좌표 적었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축이 하나 더 늘어났다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점의 이름 앞에 쓰고 그다음에 그 점의 좌표 괄호치고 뒤에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점 P를 그림에 표시를 해본다면 이런 거죠.
여기가 A라고 할게요. X축 위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Y축 위에. 그럼 P라는 점은 좌표가 A, B인 P라는 점은 X좌표는 A여야 되니까 여기 위에 어딘가에 있어야 될 거고, 근데 Y좌표가 뭐예요? B니까 Y축 방향으로는 이쪽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찍히겠네요. 이 점 P, 이거를 A, B 라고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은 뭐겠어요? X좌표가 뭔지 알 때는 이렇게 내려서 이쪽에 있는 걸 읽어야 되고, Y좌표가 뭔지 알고 싶으면 이게 세로 방향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쪽에서 보셔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7번 예제하면서 점들 찍어볼 건데 그때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6번 사분면이란 무엇인가? 사분면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듯이 4개로 나눠지잖아요. 2개의 축이 수직으로 만나면 평면이 4개로 나눠지죠. 그 4개를 사분면이라 그래요. 4개로 나눠졌으니까. 그리고 좌표 평면 위에 각 사분면을 구분하고 X좌표와 Y좌표의 부호를 표시하래요. 그러면 좌표 평면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점. 이 4개를 사분면이라고 하는데 사분면마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적어보면 좌표 평면은 좌표축에 의하여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이들은 각각 제 1사분면, 제 2사분면, 제 3사분면, 마지막 제 4사분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1, 2, 3, 4가 각각 어디냐? 그거를 이 그림에 표시해 볼게요. 여기가 제 1사분면이에요. 오른쪽 윗부분.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이 방향 순서로 1, 2, 3, 4예요. 여기가 제 2사분면이겠죠, 그러면? 그럼 이 밑에가 제 3사분면일 거고, 마지막 이쪽이 제 4사분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분면 구분한 다음에 이 사분면 안에 있는 점들의 X좌표와 Y좌표의 부호를 표시하라고 돼 있네요. 이 원점이라는 거, 이 점의 좌표가 0,0이죠. 얘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 양수인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면 음수인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양수인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 보면서 한번 부호를 표시해 본다면 1사분면 어때요? 이 가운데 있는 원점을 기준으로 둘 다 양수 방향이죠. 여기에 찍힌 점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위로 떨어져 있기도 하잖아요. 원점을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들의 좌표의 부호는 X도 양수, Y도 양수겠네요. 2사분면은 어때요? 여기에 이런 점을 찍었다고 하면 Y축 방향으로는 일단 원점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Y는 플러스일 거야. 근데 원점을 기준으로 X 방향으로는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있죠.
더 왼쪽으로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사분면에 있는 점의 좌표는 x가 음수, y가 양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3, 4분면은 지금 3, 4분면의 점 이렇게 찍어본다고 하면 얘는 원점으로 x축 방향으로도 왼쪽 작아지는 방향, y축 방향으로도 작아지는 방향이죠. 그러면 둘 다 음수겠네요, 좌표가. 그래서 3, 4분면에 있는 점의 좌표는 x도 음수, y도 음수가 나오겠습니다. 4, 4분면은 이제 쉽죠? 여기에 찍는다면 x는 양수, y는 음수네요. 그래서 4분면 외울 때 사실 이 동그라미 방향이랑 여기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4분면이 1사분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밑에 나와 있네요. 좌표축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x축 위에 이런 점이 찍혀 있어요. 이 점은 몇 사분면 위의 점입니까? 하면 대답할 수 없다는 거죠. 좌표축 위의 점이니까. 그래서 이 가로축인 x축과 세로축인 y축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다음 7번 봐보겠습니다. 다음에 각 점이 속하는 사분면을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써라 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점이 많죠. 8개나 있죠. 이 점을 좌표 평면에 표시해 봤을 때 몇 사분면 위에 있느냐 이걸 묻는 거네요. 그러면 좌표 평면 하나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얘네를 다 찍어볼게요. 점들을. 그리고 사실 이제 부호만 판단해서 적으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일 것 같은데 점을 찍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되니까 그려볼게요. A라는 점은 X좌표는 0, Y좌표는 3 이네요. 저 순서상에 의하면. 그럼 X좌표는 0이니까 이 위에 있겠네요. Y축 위에. 왜냐면 X좌표가 0인 점들은 전부 다 여기 위에 존재하겠죠? 그리고 Y좌표가 3이니까 이렇게 3인 위치에 찍어주시면 이 점이 A가 되겠습니다. B라는 점은 X좌표가 -2, Y좌표가 3이니까 Y좌표는 일단 이 점 A랑 똑같네요. 그리고 X좌표가 -2라는 말은 뭐 이쯤에 마이너스가 2가 있겠죠. 이렇게 가야 음수 방향이니까. 그러면 X좌표가 -2, Y좌표가 3이면 이렇게 이쪽에 찍어주시면 이게 점 B가 되겠습니다. C는 X좌표가 -2네요. Y좌표가 4고 그럼 4가 여기 어딘가 있겠죠. X좌표가 -2고 Y좌표가 4인 점은 여기 있겠네요. 이 점이 C가 되겠네요. B랑 좀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D 2,0 X좌표가 2네요. 그러면 여기 어디쯤에 2가 있겠죠. 근데 Y좌표가 0이래요. 그러면 여기 있겠네요. 그냥 2 4,-5 4는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5는 저 아래 여기 이렇게 있겠네요. 그러면 2라는 점은 이렇게 여기에 찍히겠습니다. F라는 점은 X좌표가 0, Y좌표가 -4 -4 여기 어디쯤 있을 거고 X좌표가 0이면 Y축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G 0,0 여기네요. H 3,4 3은 2랑 4 사이 여기 어디 있겠죠? 그리고 Y좌표 4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좌표 평면 위에 이 점들을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림 보면서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선면 위에 있는지. A라는 점은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네요. Y축 위에 있네요. 그래서 6번.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2,3 여기였죠? 2사분면 위에 있네요. C 마이너스 2,4 여기 있네요. 역시나 2사분면 위에 있네요. 4번 D 여기 있었죠? 이번에는 X축 위에 있네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고 X축 위에 있는 점이네요. E는 여기죠? 4사분면 위에 있네요. F는 여기네요. Y축 위에 있네요. G는 원점. H는 1사분면 위의 점이네요.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들의 특징을 좀 봐볼게요. 지금 A랑 F가 답이 똑같았죠? 똑같이 6번이었죠? 그럼 얘네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고 봤더니 X좌표가 0이네요. 그럼 X좌표가 0인 점들은 Y축 위에 있겠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X좌표가 0인 점들은 실제로 이렇게 Y값만 변하는 점들이니까 X는 0으로 고정돼 있고 Y축 위에 있는 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좌표가 0인 점들은 Y축 위에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Y좌표가 0인 점은 X축 위에 있겠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 예시도 있고 Y좌표가 0이네요. 근데 D점 찍힌 거 보니까 어때요? X축 위에 있죠? 그래서 Y좌표가 0인 점들은 X축 위에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점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점을 직접 그려보기는 했지만 사실 부호만 판단해도 사분면을 알 수 있어요. X좌표가 음수, Y좌표가 양수죠. 그러면 X가 Y가 양인 건 어디였어요? 2사분면이었네요. 직접 안 찍어봐도 이제 바로 2사분면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X좌표가 양수, Y좌표가 음수네요. X가 양수, Y가 음수인 점은 사분면 어디였어요? 4사분면이었네요. 그래서 그려보지 않고 이 같은 점은 4사분면 위에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좌표 평면에 점을 찍는 게 빠르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니까 꼭 이거 그냥 답만 쓰지 말고 좌표 평면 위에 이렇게 그려보시고 이것도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서 8번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